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엔드게임이 개봉하기 전 가장 많은 요청이 들어왔던 주제인데요. 바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최고의 슈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을 비롯해 스파이더맨과 앤트맨, 팔콘, 블랙팬서 등 마블 세계관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슈트가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공연 의상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온 캡틴 아메리카 슈트입니다. 최첨단 기능이 난무하는 MCU 세계에서 가장 최소한의 기능만 갖춰진 슈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퍼스트 어벤져에서 자세히 보면 쫄쫄이 위에 핫팬츠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키를 구출하러 가는 작전에서는 쫄쫄이 의상 위에 군복을 착용했으며 본격적으로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면서 오늘날의 디자인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어벤져스 1에서는 콜슨 요원의 취향이 반영된 쫄쫄이 형태로 돌아왔는데요. 캡틴의 몸의 라인을 과감하게 살려주는 디자인으로서 많은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윈터 솔저부터는 다시 군복 형태의 복장으로 거듭났으며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거쳐 시빌워 때 디자인이 현재까지 굳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MCU 세계가 워낙 테크놀로지가 발전한 시대이다 보니 슈트라기보다는 군복 형태의 복장에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채술 위주의 전투 위주로 펼치는 편이라 헬멧을 포함한 방어력 외에는 공격 수단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아쉽게 블랙 위도우를 떠나보냈던 호크아이입니다. 전반적으로 호크아이의 주요 무기인 활을 장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활을 사용하는 호크아이의 팔 근육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벤져스 1에서는 과감히 팔 부분을 노출시킨 것을 볼 수 있으며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롱 재킷이 추가되었는데요. 쉴드가 붕괴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쉴드 로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빌워에서는 어벤져스 1의 디자인과 유사한 복장으로 돌아왔으며 엔드게임에서는 로닌으로 활동하면서 후드 형태의 슈트를 착용했습니다. 사용하는 무기가 워낙 강력하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활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틱 정도의 무기만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 정도만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호크아이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기능과 스펙만 탑재된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2에서 슈트를 갈아입는 장면으로 첫 등장했으며 몸에 착 달라붙는 소재를 이용해 아크로바틱 동작을 수행하는데 훨씬 유리한 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팔에서 발사되는 위도우 스팅을 이용해 블랙팬서를 감전시키거나 총기류나 전류가 흐르는 스틱, 돈파 등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섹시한 여성 스파이란 설정으로 인해 다소 노출도가 높았던 전작과는 달리 인피니티 워에서는 방어력을 높여주는 베스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엔드게임에서는 다시 예전의 복장을 연상케 하는 타이트한 검은색 슈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윈터 솔저에서는 영화 초반과 후반부를 제외한다면 거의 평상복 위주의 액션씬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적들은 쌈 싸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스펙으로 초인지를 상대하기 위해서 캡틴 아메리카와 호크아이 이상으로 많은 장비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나 온갖 테크놀로지가 파란치는 MCU 세계에서 비교적 낮은 스펙의 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지만 슈트를 착용한다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비행 실력을 자랑하는 팔콘입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아이언맨이나 캡틴 마블의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뛰어난 기동성을 이용해 헬리캐리어가 발표한 모든 공격을 피해버리는 엄청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윈터 솔저에게 날개가 찢어지는 굴욕을 당했으나 앤트맨부터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선보였으며 총알 따위는 가볍게 막아내면서 적들에게 유도탄을 날리는 기능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을 날려 정찰하거나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주요 공격 수단은 공중 발차기나 화기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콘의 비행 능력을 극한 상태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장비이지만 맨몸으로 들이받아도 별 지장이 없는 블랙팬서나 인공지능이 모두 알아서 해주는 아이언맨 슈트와는 달리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조작해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토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존 최고의 장비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슈트입니다. 아이언맨 슈트와 동등한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깨에 달린 중화기와 네이팜 등을 이용해 상당한 수의 적을 일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방어력과 근력은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초이는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크레더블 헐크에서 잠깐 보여주었던 음파 공격이나 캡틴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전기 스틱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의 슈트가 나노 입자를 사용하면서 점점 공격력과 방어력이 탈지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파워스톤이나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맨몸으로 부딪혀도 멀쩡한 아이언맨과는 달리 공중에서 추락한 워머신은 그대로 하반신 불구가 되는 것을 볼 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크게 안전한 편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으며 엔드게임에서는 어벤져스 기지가 폭파되자 충격으로 인해 슈트가 망가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이언맨의 전용 기술인 리펄서 빔이나 유니빔 역시 워머신 슈트에는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워머신의 특성상 중화기를 이용해 싸우는 밀리터리 컨셉인 만큼 연출적인 면에서는 훨씬 폭풍 간지가 휘몰아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캡틴 마블의 능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슈트입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마스크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 후반부에서는 마스크 없이 우주로 진출하는 모습을 통해 슈트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캡틴 마블이 발사하는 블라스트를 비롯해 에너지 공격, 로난의 미사일이나 타노스의 생츄어리를 맨몸으로 들이받아 파괴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슈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비만 주어진다면 행성 간의 통신이 가능하며 특정 메모리 장비의 정보를 분석해 준다거나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모습을 감추고 있는 마블 박사의 연구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캡틴 마블의 능력 자체가 워낙 오버파워이기 때문에 능력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놀라운 능력은 색깔 놀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언맨의 나노 슈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최고의 슈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던 블랙팬서의 슈트입니다. 시빌워에 처음 등장한 블랙팬서는 헬기의 총알을 모두 튕겨내고 캡틴의 방패까지 기스를 내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솔로 무비에서는 슈리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아이언맨보다 먼저 나노 슈트를 선보였으며 무엇보다 적들의 물리 공격 에너지를 축적해 방출하는 능력을 선보이면서 물리 방어력에서는 만렙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랙팬서의 아크로바틱한 동작과 함께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간편한 휴대성과 더불어 이동 시에 소리까지 나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음 속으로 비행하는 인물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아이언맨 슈트의 방어력이 점점 오버밸런스가 됨에 따라 비브라늄으로 만든 블랙팬서 슈트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살짝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브라늄 소재를 이용한 이상 충격 흡수와 방어력에 있어서만큼은 따라올 슈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크 49로 정식 명칭이 결정난 페퍼의 레스큐 아머입니다. 아이언맨의 여성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엔드게임에서 슈트를 입고 등장한 페퍼는 그야말로 무쌍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나노 입자로 보이진 않지만 비행 능력, 리펄서 빔, 프라이데이 인공지능까지 주요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등에 달린 장치를 이용해 아이언맨의 필적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슈리, 와스프와 함께 3단 빔으로 타노스를 저지할 정도로 공격력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페퍼를 위해 비교적 간소하게 만들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인피니티 워에서 토니가 만든 슈트의 업적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 11워에 등장했던 마크 46에 준하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기술력은 스파이더맨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종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는 산소 부족으로 기절한 피터를 구출하면서 등장해 있는데요. 나노 입자로 구성된 탈부착 방식을 비롯해 타노스의 펀치에도 크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방어력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타노스의 완력에 밀리기는 했지만 거미줄을 이용해 타노스를 잠시 동안 저지하기도 했는데요.
타노스조차 얼굴에 부착된 거미줄을 제거할 때 살짝 짜증난다는 표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위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아이언 스파이더의 꽃이라 부를 수 있는 4개의 다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상시에 알아서 작동되는가 하면 직살 모드 발동 시 알아서 주변의 적들을 직사시킬 수 있는데요. 아웃라이더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완벽히 제압하지는 못했지만 헐크버스터도 버거워했던 존재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정말 미친 전투력과 파워를 자랑하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홈커밍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별의별 기능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하산, 히터, 위치 추적, 음성 변조, 자동 크기 조절, 그리고 가슴에 달린 드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타노스의 파워와 전투력을 생각해본다면 잠깐 동안 타노스를 저지했던 거미줄과 4개의 다리, 그리고 슈트의 방어력으로 볼 때 상당히 압도적인 기능과 성능을 자랑하는 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앤트맨은 개그 캐릭터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헨크 핌이 만든 앤트맨 슈트는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우주에서 크기를 변형시키는 기술은 오직 핌 입자만이 가능하며 핌 입자를 활용한 앤트맨 슈트의 진정한 진가는 바로 양자 터널을 통해 다른 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엔드게임에서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슈트라고 볼 수 있으며 헨크 핌이 개발한 핌 입자가 없었더라면 전 우주의 절반을 살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타노스 일행 역시 핌 입자를 이용해 생추어리를 타고 통째로 시간을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데런 크로스가 만들었던 핌 권총이 타노스에게 통할 것이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는데요. 제대로 사용한다면 타노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핌 입자의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페이즈 3의 최종 보스였던 타노스를 순식간에 포도맛 젤리로 압축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앤트맨 슈트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와스프 슈트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빠르고 기동성이 좋은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블라스트를 발사해 주변 사물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등 앤트맨 슈트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엔드게임에서는 더욱 진화하여 페퍼, 슈리와 함께 3단 빔으로 타노스를 매동댕이 치기까지 했습니다. 크기가 커질 경우 블랙오더 최고의 내구력을 지닌 컬 업시디언까지 밟아 죽일 정도로 미친 근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앤트맨과 와스프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 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앤트맨 슈트와 치열한 접전을 오고 갔던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사실 엔드게임이 보기 전 이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앤트맨 슈트가 1위였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의 나노 슈트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앤트맨 슈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A3만이 만들 수 있었던 건틀렛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가 수직 상승했으며 물리적인 공격으로 타노스에게 생채기를 냈던 유일한 슈트라는 점, 그리고 블랙팬서의 슈트와 함께 최고의 휴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슈트의 장점만을 모아서 업그레이드 시킨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노스의 공격과 파워스톤의 힘을 어느 정도 버텨냈다는 점에서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던 블랙팬서 슈트 부럽지 않은 내구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모로 단점이 없는 아이언맨 슈트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엔드게임에서는 인피니티 스톤까지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이언맨 슈트를 능가할 슈트는 새로운 아이언맨 슈트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마블 역사상 최고의 슈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캡틴이나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에게 나노 슈트 하나씩 나눠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